Bitcoin isn't money.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But the internet of money.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인터넷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돈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이 딱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내는 통신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편지를 보내는 시스템도 따로 있었고 근거리 통신과 장거리 통신이 각각 달랐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버렸습니다. 돈의 인터넷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참여자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몇 초 만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결제부터 기가 단위 초대형 거래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 분위기 보니까 어떠세요? 비트코인 떡상할 것 같아서 불나방처럼 몰려왔던 유동성이 계속되는 하락과 지지부진한 횡보에 지쳐서 하나둘씩 모두 떨어져 나가고 있죠? 상승 구간에 강한 확신을 주던 가슴 떨리던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도 이제는 다 사기꾼 이야기라고 하고 매크로 분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던 리날들의 강의 내용을 들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화폐 시스템 망가졌다더니 비트코인은 왜 안 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사이페딘 아모스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왜 좋은 돈인지를 계속 말해줘도 오히려 뻔한 소리 한다면서 반감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에 휩싸여서 답답한 마음에 단기적인 차트 분석, 트레이딩 영상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주면서 비트코인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오래된 비트코인 계명가, 비트코인 고트 안드레스 안토노플로스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럴 땐 이런 거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관심도 없었던 2016년에 그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었는지, 그리고 그 변함없는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It's actually very difficult to explain Bitcoin. I've spent the last 5 years. 사실 비트코인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는데 제 모든 시간을 써왔습니다. 그게 제 본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죠. Forget everything you think you know about Bitcoin. 그래서 잠시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전부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1년 저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 반응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완전히 같았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제 첫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 그냥 너드들끼리 쓰는 돈이네. 도박 같은 데 쓰는 거 아니야?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이번에는 이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은 백서를 읽게 됐죠. 컴퓨터 화학과 분산 시스템을 전공한 제 배경 덕분에 저는 제가 그동안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왔던 이미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어떤 기술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었던 경험이 지금까지 6번 있었는데요. 제가 13살 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을 때, 처음 모뎀을 사용했을 때, 처음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처음 웹브라우저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처음 리눅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했을 때, and then Bitcoin.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발견한 뒤 저는 4달 동안 가능한 모든 정보를 흡수하는 데 몰두했었습니다. 음식만 빼고요. 이 집착이라는 극도로 비추천할 만한 식단 덕분에 저는 체중이 약 12kg 정도나 줄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아직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이해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깊이의 층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처음 알았을 때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Bitcoin isn't money.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역시 단순한 통화 시스템이 아니죠. 이건 신뢰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회사도 아닙니다. 이건 제품도 아니고 어디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도 아니며 단순한 통화도 아닙니다. 통화는 이 시스템이 처음으로 보여준 응용 사례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라는 인간의 소통 방식에 탈주만화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Because what is money?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돈은 일종의 환상, 상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문명 속에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보다도 먼저 등장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을 보면 그것들은 이야기나 시가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빛의 목록, 채무 기록, 장부와 계산표죠. 그리고 돈은 그 문자 기록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어쩌면 돈은 문자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말로 전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가 발명되었을 수도 있죠. 수만 년에 걸친 돈의 역사 속에서 큰 변화는 대략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물물 교환에서 시작해서 조개, 깃털, 구슬, 매듭, 돌 같은 가치의 첫 번째 추상어가 등장했고, 그 다음이 귀금속, 그 다음이 종이화폐, 그 다음이 플라스틱 화폐,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 지점 없이 네트워크 위에서 통화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자체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It is not money for the internet, but the internet of money.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인터넷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무엇일까요? 돈은 언어입니다. 돈은 언어적 추상화입니다. 돈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돈은 가치를 표현하게 해줄 뿐이며 그 가치는 경제적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관계를 만들고 연결을 형성하며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단일한 주체도 통제하지 않는 최초의 화폐 시스템이며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And what that does is it introduces the very same things that the internet brought to communication.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인터넷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가져온 변화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만약 돈이 말이고 돈이 언어라면 그것을 기존의 모든 매체와 분리해서 순수한 발화, 순수한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의 한 형태,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면, 즉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 돈,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돈이 되면 이전까지 돈에 붙어있던 국가, 주권적 발행자, 기관, 통제 구조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우리는 기관 기반 화폐에서 네트워크 기반 화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금화 대신 금 보관 증서를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이건 돈이 아니잖아. 당장 꺼져. 1950년대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다이너스 클럽 멤버십 카드를 내밀면서 이걸로 계산할게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엥? 이건 돈이 아닌데요. 나가세요.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돈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글로벌하고 완전히 국경이 없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돈. 그리고 이 돈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앱을 만들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듯이 이 돈 위에서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인터넷에서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관심 있는 참여자들, 즉 수요가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백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자연스럽게 꼽히게 됩니다. 혁신을 네트워크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허락이라는 조건을 제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혁신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허락이 필요했고 충분히 큰 시장 규모가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채택해야만 존재할 수 있었던 어플리케이션들, 이제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앱 하나를 다운로드하거나 심지어 문자 메시지가 되는 피처폰만 있어도 오늘날 은행 기관이 가진 것과 동일한 권한을 즉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나라고 말할 때 그건 아직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조차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람인지 냉장고인지 자율주행 자동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화폐를 소유하려면 개인이든 기업 같은 개인들의 집합이든 인격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기계가 소유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서로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기반 보안 시스템의 토대가 되고
기기들 사이의 신뢰와 인증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반이 되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Bitcoin and blockchain technology unifies the systems of money.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돈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오늘날을 보시면 소액 결제를 위한 화폐 시스템이 따로 있고 대규모 결제를 위한 시스템이 따로 있으며 개인 간 결제, 기업 간 결제, 국가 간 결제를 위한 시스템도 각각 다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이 딱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내는 통신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편지를 보내는 시스템도 따로 있었고 근거리 통신과 장거리 통신이 각각 달랐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버렸습니다. 돈의 인터넷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참여자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몇 초 만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결제부터 기가 단위 초대형 거래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걸 단순한 돈의 응용으로만 바라본다면 핵심을 놓치게 되겠죠? 왜냐면 이 플랫폼의 언어, 이 기본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큰, 보상 포인트, 브랜드 충성도 코인 같은 것들이죠. 이미 비트코인의 설계 방식, 즉 그 레시피를 활용한 디지털 화폐가 1000개가 넘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쓸모가 없고 일부만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수만 개, 그 다음에는 수십만 개의 코인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 경제적 용도를 가지겠지만 어떤 것들은 단순히 소속감이나 충성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토큰들은 현실 세계의 사물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 자동차 제어 키 같은 것들이죠. 이 소유권 토큰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몇 초 만에 이전하면 그 사람은 바로 차에 올라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소유권 기준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We cannot yet imagine what applications we're going to build around this. 우리는 아직 이 기술을 중심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지 완전히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뭔가 마이클 세일러나 사이페디 나머스, 리날든 같은 사람들하고는 또 약간 다른 화법의 설명들이 있죠? 사이페디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좋은 돈인지를 말하고 리날드는 왜 지금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세일러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면요, 안토노플로스는 그 이전에 비트코인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2016년에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안토노플로스가 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해지고 세일러의 전략이 흔들려 보이고 사이페든의 확신이 과하다고 느껴지고 리날든의 숫자가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땐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안토노플로스가 말하는 이런 본질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기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세워야 되는 시기니까요.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이어서 재밌게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